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고구려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이 고구려에는 수많은 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오묘한, 이름이 조금 오묘한 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책성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뭐 오골성이라든지, 뭐 위남성, 뭐 불레성, 안시성, 뭐 이러면 좀 성 같잖아요. 근데 한자를 보면 책자라고 있어요. 책. 이게 이제 성을 이제 둘러치는 울타리라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굳이 성을 쌓으면 당연히 울타리를 치잖아. 물론 이제 돌로 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울타리 책자를 썼을까? 책성. 뭔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성이 기록에 등장한 게 언제냐면 태조왕 때입니다. 서기 98년 3월입니다. 3월. 태조왕이 동쪽 책성에 가는 도중에 책성 서쪽 계산에 이르러서 흰 사슴을 잡았다. 이 기록에 나옵니다. 아, 사냥을 했는데 흰 사슴을 잡았네. 와, 막 신성시하는 사슴이라는 게 그 뭐 하늘의 대리자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흰 사슴을 잡은 거야. 책성 서쪽에. 근데 태조왕이 3월에 가서요. 이제 책성에 이르자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술을 마시고 책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물품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아, 그러니까 위문하러 간 거야. 어? 태조왕이 고생한다고 이 책성을 지키는 관리들, 뭐 군사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책성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3월에 가서 7개월 동안 책성에서 머물렀던 거죠. 태조왕이. 그만큼 얼마나 태조왕이 물론 위로하러 갔지만 사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태조왕이 여기를 순시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순시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기뻤지? 이 책성이란 곳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태조왕이 순시를 했을까? 앞기록을 먼저 보셔야죠.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서기 98년 이전의 기록을 보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서기 26년에요. 그러니까 대무신앙 때입니다. 10월에 대무신앙이 직접 개마국을 정벌하여 그 왕을 죽였다. 아, 보통은 이 고구려 왕은 이게 소국들은 이렇게 점령을 하더라도 그 왕은 사로잡지 죽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개마국 왕은 조금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 이 죽였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개마국을 대무신앙이 서기 26년에 정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마국 옆에 있었던 구다국이 이제 12월에 이제 항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었던 개마국이 고구려가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 개마국을 정벌하고 구다국이 항복을 하니까 고구려의 개척 지역이 점점 넓어졌다. 서기 26년이면 고구려가 국내 지역을 벗어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앞전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위치에 대해서. 국내 지역이 어딘가. 그러면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졸본이 이 정도 있고요.
천산산맥 동쪽으로 한 이 정도 지역이 국내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위나암성이 있었겠죠. 위나암성에 있었던 대무신앙이 이제 개마국하고 구다국을 이제 흡수 합병한 거죠. 근데 이 개마국하고 구다국이 도대체 동쪽에 있는 건지, 북쪽에 있는 건지, 남쪽에 있는 건지, 서쪽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무신앙 때 이 국내 지역을 벗어나서 고구려 영토를 확장시켰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서기 32년에 그 대무신앙 후처의 아들인 호동 왕자가 이제 유람을 갑니다. 이제 목적하에 갔는지 뭐 아니면 놀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디로 놀러를 갔냐면 옥저로 갔답니다. 옥저. 거기서 낙랑국왕 체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체리가 홀다닥 반해가지고 이 호동 왕자를 그래서 사이를 삼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옥저로 놀러 갔는데 낙랑국왕도 옥저에 와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이 낙랑국왕은 제가 위치가 어딨다고 전에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국내 지역 동남쪽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랑국은. 그렇다면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옥저에 갔었다. 호동왕자가. 그렇다면 이 옥저는 바로 이 국내 지역 동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옥저에 호동왕자가 간 거야.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왕자 신분으로 어떤 그냥 고구려의 어떤 종족이란 약간의 어떤 별개의 종족 땅에 갔다는 것은 그 지역은 이미 고구려가 흡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서기 56년입니다. 동옥조를 정벌하고 이게 태조왕 때입니다. 동옥조를 정벌하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국경을 개척하여 동으로는 창해. 아, 그러니까 바다네, 바다. 바다에 이르렀다는 거야. 뭐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던데 이건 뭐 잘못됐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어쨌든 여기서 동옥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무신앙 때도 옥저가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이 국내 지역 동쪽, 그 다음에 동남쪽은 옥저인들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서기 56년에 동옥조를 정벌하고 동해 바다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등장을 했는지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서기 56년에 이제 동옥조를 정벌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 98년도에 태조왕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책성에 가서 위로를 해줬어. 좀 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조대왕이 왜 책성에 갔는지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잖아. 서기 56년에 동옥조를 정벌한 겁니다. 동쪽에 있는 옥저인들을 정벌을 한 거야. 기뻐서 간 겁니다. 태조왕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기록을 봤을 때는 책성이라는 곳은 옥저와 어떤 경계 지점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동옥저라는 곳이 과연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그래야만 책성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삼국사기 김부시기가 동옥저라는 곳을 기록에 남겼는데
김부식이가 말하는 동옥전은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 바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인용한 겁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동옥저 전에 보면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고 대해 바다. 앞전 기록에 동으로는 창해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동옥저를 정벌한 다음에 바닷가까지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창해. 여기서 말한 창해가 바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대해입니다. 대해. 그죠? 그 지형은 동북이 좁고 서남이 길며 대략 천리에 달한다. 북쪽으로는 음루 부여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예맥 쪽과 접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함경도 이 두만강 일대까지 지형을 보시게 되면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이 지형이랑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동옥저는 바로 지금 함경도를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수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썼던 시대는 서기 270년 경이기 때문에 그때 시대 상황을 좀 보셔야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 진수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때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고구려가 그 당시에 이 함경도 지역에 진출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쪽 지역. 그래서 고구려 영향력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진수가 주워 들은 얘기로 아마도 이렇게 동옥저라는 종족은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을 동옥저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진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앞전 기록, 삼국사기의 기록, 서기 56년 동옥저를 정벌했다. 이거는 짬뽕인 겁니다. 어떤 짬뽕이냐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동옥저라고 김부식이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태조왕이 책성까지 가서 기쁜 마음에 책성까지 가서 관리들을 위로했다. 이 기록과 짬뽕을 시켜버렸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김부식이. 뭐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참고할 만한 어떤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동옥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성은,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제 추정을 하자면 지금의 두만강 북쪽 여기 옌벤 자치주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고 이제 모든 학자들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동옥저를 정벌하고 바다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근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동옥저 사람들은 이 정도에 있었어. 예? 함경도. 근데 책성은 또 여기 있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옥저를 정벌하고 바다에 이르러서 이제 그 동옥저 정벌한 지역 어떠한 경계 지점에 책성을 만든 거잖아. 그러면 책성이 동옥저 서쪽에 있으려면 지금 한 백두산 한 이 정도 있어야 되잖아. 옌베는 너무 동쪽으로 간 것 같아. 근데요, 이 지금의 옌벤, 그 다음에 이 블라디보스크 이쪽 지역,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 음루 지역 전까지는 누가 살았었냐면 고대 아시아족인 나나이족이라고 여기 살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나이족은 호랑이, 곰을 토템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곰하고 호랑이.
근데 이 나나이족이 좀 애매합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냐라고 봤을 때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민족 계열이라고 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쪽 지역에는 고대 아시아족들이 살았던 거고, 이 나나이족 서쪽의 옥저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족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그러니까 동옥조를 정벌했다. 이거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어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태조왕 때 고구려가 어떤 동옥조의 어떤 위치 이게 좀 짬뽕이 돼가지고 좀 헷갈려. 정확진 않아. 왜 그러냐면요. 왜 정확지가 않으냐면 자 보세요. 동옥조는 언어는 그러니까 동옥조 종족의 언어는 고구려와 대체로 같았다. 근데 때로는 약간 다르기도 했다. 때때로. 그렇다면 대부분의 동옥조 사람들은 이제 고구려 언어를 썼어. 그러면 같은 민족이지 뭐.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야. 근데 약간 틀린 말을 썼다는 거는 아마도 동옥조에서도 이 북쪽 고대 아시아족들하고 조금 인근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언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옥조는 남옥조로부터 800열이 떨어져 있다. 그 풍속은 모두 같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음루와 접해 있다. 위치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음루가 이 나나이족 북쪽, 그러니까 하얼빈신 동쪽에 이 정도의 이제 음루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그러니까 지금 한경도 이쪽 백두산 인근은 남옥조고, 에? 그리고 이 음로 근처에 있는 거는 북옥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뜻은. 어쨌든 이 말뜻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옥저 어떤 지역이 광범위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옥저가 나라의 체계를 갖췄냐 안 갖췄냐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옥저 사람들이 사는 영토는 광범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옥저가 이제 고구려에 이제 점령이 됐다. 이 말을 알 수 있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말하는 동옥저는 지금의 한경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에 신속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그러니까 이 한경도 일대에 있었던 예족들이 이제 고구려 영향력 하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고구려는 그곳의 조세를 통책해 하니 매포, 물고기, 소금, 해중식물을 천리길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지며 날랐다. 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이 한경도 지역이 고구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서기 한 200년 후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쪽까지 진출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기록을 보시죠.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이 압록강 이남 지역까지 진출했던 그 연도는 서기 한 100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압록강을 이남 지역으로 진출을 못했던 겁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102년 태조왕이 사신을 보내 책성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순실했고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사신을 보냈던 거야. 그렇다면 책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에 있는지는 대충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록으로 추론할 수가 있냐면 바로 밑에 기록이에요. 서기 114년입니다. 8월 임금이 남해를 둘러보았다. 10월에 임금이 남해로부터 돌아왔다는 기록입니다. 남해, 바닷가를 간 거야. 바닷가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서기 56년에 바닷가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까지 고구려가 점령을 했으니까 태조대왕이 여기를 둘러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고구려가 뭐 지금의 학자들 얘기로는 뭐 집안에 있다고 치자고요. 일단은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쪽 바닷가를 동해라고 하잖아. 동쪽에 있으니까. 근데 서기 114년에 태조대왕이 갔던 바다는 어디야? 남쪽에 있으니까 남해라고 불렀잖아. 그럼 여기는 아니잖아. 태조왕이 간 곳은 이쪽 바닷가가 아니잖아.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남쪽 바다는. 저 전라남도 그 남해안이 아니잖아요. 고구려가 거기까지 진출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은 남해는 어디야? 남해 여기잖아요. 요동반도 동쪽 이쪽. 서기 114년에나 여기 남쪽 바다를 순실한 겁니다. 2달 동안. 그렇다면 이 기록을 봤을 때는 서기 한 100년, 한 110년에나 겨우 고구려가 이쪽 평안도 북쪽 지역에 이르렀다고 본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평안도 지역에 누가 살았었습니까? 예족들이 살았던 거예요. 고구려랑 똑같은 종족인. 아시겠죠? 그렇다면 서기 114년에 남해를 둘러보았다는 얘기는 인제 고구려가 여기 압록강에 이르는 거야. 압록강 남쪽으로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책성은 압록강 북쪽에 있겠지. 그렇잖아요. 압록강 남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왜냐하면 98년도에 책성을 처음으로 방문했잖아. 태조왕.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책성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이 책성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야? 일단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이게 이 지도가요. 고인돌 분포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하 동쪽으로부터 백두산 서쪽까지만 고인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 동쪽으로는 고인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하 서쪽 백두산, 그러니까 요하 동쪽 백두산 서쪽에만 고인돌이 있었던 거야. 자, 그렇다면 고인돌을 만들었던 민족만이 한민족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 지금 백두산 서쪽만 이제 고인돌이 있어. 그렇다면 백두산 동쪽에 있었던 이 종족들은 완전히 우리 한민족하고 완전히 다른 종족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아시아족이 어떤 식으로 고대에 이게 뭐 남하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 이 지금 만주에 살던 종족이 북상을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요하 동쪽에 있는
이제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요하 동쪽에 있는 종족들은 거의 한민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의 어떤 그 성장 속도나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하면 약간은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종족은 같은 갈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이제 집안에 있는 어떤 적석총입니다. 근데 적석총의 상부에 고인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세계 어느 지역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적석총 위에 고인돌이 있는 거는 여기 만주밖에 없습니다. 옛 부여, 고구려의 영토 내야만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이게 이제 집안 사진인데, 한 적석총만 한 만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 조사했던 사람에 의하면 한 만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집안에 있는 이 고분이 전부 다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참.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이 집안에 이르는 것은 아무리 기록을 뒤져봐도 그러니까 태조왕이 책성에 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고구려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뭔가 고구려다운 어떤 그 무덤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태조대왕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고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옥저인, 예족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이 집안에 지금 있는 고분들을. 물론 대부분은 고구려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만들었겠지만 그 이전에 만들었던 고분들은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옥저인, 예족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함경도에서 발굴한 고분입니다. 일제시기 때. 이게 이제 저쪽 남쪽, 가야, 이쪽 지역의 고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함경도 지역에서 발굴한 거. 요거요. 똑같아요. 돌을 벽을 쌓고 큰 돌로 천장을 막는 그런 형식.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은. 이거 보세요. 흙을 덮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동 동쪽으로 한반도 남단까지 같은 갈래다. 한민족은 하나의 갈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책성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냐? 먼저 기록을 먼저 보시죠. 서기 217년, 그러니까 공손시 가문들이 이제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천산산맥 서쪽을 이제 공손시 가문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얘기예요. 그때 한나라 평주 사람인 하요가 백선 1000명을 이끌고 항복해 옵니다. 고구려에. 그때 고구려 왕은 산산왕. 한나라 평주라는 곳은 이 공손시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살던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구려로 도망쳐 온 거야. 그래서 산산왕이 이 사람들을 어디다 배치를 했냐면 책성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책성. 자, 그렇다면 책성이라는 곳은 이 고구려의 어떤 그 주요 도시의 완전히 외곽 지역에 있었다고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서 고구려 전에 보면 요동에서 남쪽으로 1000열이 떨어진 곳으로서
뭐 고구려 수도를 말하는 거겠죠. 동쪽으로는 책성, 남쪽으로는 소해. 바닷가죠, 이거. 북쪽은 옛 부여에 이른다. 자, 동쪽으로는 어디다고요? 책성. 그러니까 고구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는 언제냐면요. 위나라 사신이 본 고구려 수도겠죠? 이거로 봤을 때는 고구려는 이 책성 너머로 영토를 확장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물론 고구려가 그러니까 이 책성 동쪽에 살던 종족들을 영향력 하에 둔 거는 사실이야. 태조 왕 때. 영향력 하에 뒀지만 직접 통치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그래서 모든 이 경계 지점은 책성이라는 거예요. 책성. 책성.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치가 대충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백두산 서쪽, 그러니까 백두산 서쪽에 그리고 지금 지반, 그러니까 환인 지역, 이 환인 지역 동쪽, 백두산 서쪽, 이쪽에 옥저인, 후에 말갈족으로 불리우는 예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 환인 지역. 그래서 그렇다면 책성은 어디 있냐? 이 환인 근처에 있었다고 봅니다. 책성. 위치는. 그리고 이 책성을 설치한 목적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서기 3세기까지 동쪽의 경계 지점으로 삼았던 책성. 왜 책성 너머로는 가지 않았을까? 자치 지역으로 남겨뒀던 거야. 그리고 이 책성을 설치한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성 동쪽에 사는 종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책성을 만든 겁니다. 위치는 환인 근처, 지금의 집안 근처에 책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얼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책성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지금의 집안, 여러 학자들은 국내성이 있다고 하는데 다 뻥이고 지금의 환인 지역에 책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 환인 지역 동쪽에는 옥저인들, 후에 말갈족이 되는 예족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고구려가 관리하기 위해서 책성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책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